살다 보면 이상하게 오래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가듯 던진 말인데 내 마음에는 하루 종일 남아있는 말,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그 정도는 농담으로 넘겨야지. 별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신경 써?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억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하나 붙잡고 있는 게 나에게도 피곤하다는 것을요. 머리로는 압니다.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면 된다고, 저 사람은 깊게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넘겼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씻다가도 떠오르고 자려고 누웠는데도 떠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지? 내가 너무 만만해 보였나?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별것 아닌 말 하나가 갑자기 내 하루 전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사소한 말에 이렇게 예민해질까?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오래 흔들까?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조금 덜 흔들릴 수 있을까?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말에 상처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원래 말에 흔들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온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는 무리 안에서의 평판이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신호, 누군가 나를 낮게 본다는 느낌, 누군가 나를 배제할지도 모른다는 감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신호에 민감합니다. 10명이 칭찬해도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하면 그 한 명의 말이 더 크게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위험 신호를 더 강하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몇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가족, 친구, 직장 사람, 지인, 댓글, SNS, 단톡방, 모르는 사람의 시선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과 평가 속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에 하나하나 반응하다 보면 마음이 나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 말에 반응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민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의 방향을 아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이 특히 긁히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스스로 지키고 싶어하는 이미지,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너 생각보다 별거 없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너는 왜 맨날 그 정도야? 그거 누가 못해? 이런 말들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나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쌓아온 게 별거 아닌가? 그래서 아픈 겁니다. 말 자체보다 그 말이 건드린 내 안의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외모에 대한 농담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능력을 깎아내리는 말에 예민해집니다. 좋은 부모이고 싶은 사람은 육아 방식에 대한 말에 흔들립니다.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나는 말에 오래 긁힙니다. 결국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라고 몰아붙이기보다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말이 내 안에 무엇을 건드렸지? 나는 지금 어떤 이미지를 지키고 싶었던 걸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두 번째로 사람을 긁는 말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 삶에 자꾸 허락 없이 들어오는 말입니다. 결혼은 언제 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그 직장 계속 다닐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침범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살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내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은 큰 뜻 없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걱정돼서, 친하다고 생각해서 분위기를 이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들어옵니다. 너의 선택은 틀렸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내 삶은 평가받아야 한다. 이렇게 들리는 순간 마음은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관계의 거리를 굉장히 빨리 좁힙니다. 몇 번 만나면 형, 누나, 언니, 오빠가 되고 직장에서도 선배와 후배가 가족 비슷한 분위기로 묵입니다. 호칭은 가까워졌지만 실제 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가까워지면 말도 가까워져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서로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이인데도 깊숙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돈, 결혼, 연애, 집, 아이, 부모님, 진로 같은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까운 말투가 곧 가까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근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걱정과 간섭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편한 사이처럼 보여도 상대의 삶에 들어갈 때는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사람을 크게 흔드는 말은 가치관을 공격하는 말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생각, 태도, 세계관을 누군가가 무시할 때 우리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정치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돈에 대한 가치관일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자기 실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군가는 현실적인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군가는 의미 있는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서로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자주 상대를 틀렸다고 판단합니다. 너는 왜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 이런 식의 말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 문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개인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에 같은 에너지를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삶의 자리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상대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와 다른 말을 했을 때 곧바로 저 사람은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저 사람의 삶에서는 저게 더 크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필요한 싸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모든 말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처가 되는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례한 말도 있고, 선을 넘는 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는 넘길 수 있고, 어디부터는 넘길 수 없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민한 부분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 이야기가 예민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이야기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결혼, 아이, 직업, 학력 이야기가 예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주제가 나에게는 아픈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굳이 내 상처의 사연을 전부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한테 조금 민감한 주제라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농담이어도 저는 좀 그 부분은 제 선택이라서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왜냐하면 바로 이런 반응이 돌아올까봐 두렵기 때문이야. 너 왜 이렇게 농담도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예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 누구에게나 건드리면 아픈 자리가 있어. 누군가는 가족 문제에 약하고, 누군가는 실패 경험에 약하고, 누군가는 비교에 약하고, 누군가는 무시당하는 느낌에 약. 사람은 각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살아. 그러니 나만 예민한 게 아니. 단지 사람마다 예민한 버튼이 다를 뿐. 문제는 예민함을 표현하는 방식. 내 상처를 이유로 상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꼬입니다. 너는 원래 말이. 너 같은 사람은 진짜. 내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잠깐 시원할지 모르지만 대화는 싸움으로 번. 대신 내 감정을 내 책임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 그 말은 저한테 조금 아프게 들렸어요. 저는 그 주제에 대해 농담하는 게 편하지. 그 부분은 제가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이라 조심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선을 보여줄 수. 이것이 성숙한 예민함.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지치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날에는 크게. 평소라면 웃고 넘겼을 말을 어떤 날은 도저히 넘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에 크게 긁혔을 때는 그 말 자체만 보지 말고 내 상태도 함께 봐. 내가 지금 많이 요즘 계속 비교하고 있었나? 이미 마음속에서 나를 평가하고 있었나? 저 사람의 말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미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찔리는 부분이 있을 때 더 아픕니다. 누군가 너는 왜 아직 그 정도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다그치고 있었다면 그 말은 크게 박힙니다. 결국 남의 말이 나를 상처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내 안에 자기 비난과 만났을 때 상처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에 아팠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걸까? 아니면 이 말이 내가 평소 나에게 하던 말과 닮아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은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나를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남의 말에 덜 휘둘리는 방법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이미 존중하고 있다면 남의 가벼운 말은 예전만큼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계속 의심하고 있으면 작은 말도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역시 나는 부족해. 역시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봐. 역시 나는 무시당할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덜 흔들리고 싶다면 결국 나와 나의 관계를 먼저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잘 긁히는 주제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외모인지, 돈인지, 나이인지, 직업인지, 능력인지, 인간관계인지, 가족인지, 결혼인지, 성과인지, 이상하게 반복해서 마음이 아픈 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주제는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스스로에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영역일 가능성도 큽니다. 예민한 부분은 나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나의 중요한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게임을 다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분야에서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일도 잘하고 싶고, 외모도 괜찮아 보이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인간관계도 좋고 싶고, 가족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시대 흐름도 놓치고 싶지 않고, 취향도 있어 보이고 싶고, 말도 잘하고 싶고, 인생도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모든 말에 긁히게 됩니다. 누가 내 옷을 말해도 흔들리고, 직업을 말해도 흔들리고, 나이를 말해도 흔들리고, 말투를 말해도 흔들립니다. 모든 것을 내 정체성과 연결해버리면 마음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포기입니다.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선택하는 포기입니다. 이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다. 이 부분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까지 내 존재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응하기 전에 해석을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의미를 붙입니다. 나를 무시했네. 나를 깎아내렸네. 나를 우습게 보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했을 수도 있고, 어색해서 던진 말일 수도 있고, 자기 기준에서 걱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의도를 내가 100%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결론 내리기 전에 한 번만 늦춰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나를 공격한 말인가? 나는 지금 이 말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있지? 다른 해석도 가능할까? 이 세 질문만 해도 마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네 번째는 필요하면 짧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이해하고 넘기는 것이 성숙함은 아닙니다. 어떤 말은 분명히 멈춰야 합니다. 다만 길게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말은 좀 불편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제 선택이라서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짧고 담백하게 말하면 됩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상대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더 다치기 전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도 누군가를 긁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는 사람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볍게 한 말인데 상대에게는 무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걱정이라고 했는데 상대에게는 평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상대에게는 모욕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서 그래 라는 말 뒤에 무례함을 숨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솔직함은 좋은 것이지만 솔직함이 곧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이 지나치게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결국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서도 아니고 성격이 이상해서도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 내 자율성을 침범했을 수도 있고 내 가치관을 공격한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날 내가 너무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내가 나를 심하게 평가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서 아픈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지키되 모든 말에 내 인생 전체를 걸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쩌면 엔딩이 정해져 있는 긴 게임인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틀리지 않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에 흔들리기에는 우리의 하루가 너무 짧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설명하기에는 우리의 에너지가 너무 적습니다. 모든 평가를 바로잡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소중합니다. 누군가 나를 잘 모르고 한 말까지 전부 내 마음 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말은 때로 아프지만 그 말이 나의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긁혔다면 스스로를 먼저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민하게 굴었네라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 이 말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건드렸을까? 나는 지금 정말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아픈 걸까? 아니면 내가 나에게 하던 말이 다시 들려서 아픈 걸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예민함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약점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는 입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더 많은 것을 감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지하는 능력이 아니라 감지한 것을 전부 내 안에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말은 그냥 지나가게 두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관계에서는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그 말은 나에게 조금 아팠어. 그 주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 부분에서 아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방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에 덜 흔들리는 삶은 어느 날 갑자기 쿨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조금씩 이해하고 내 선을 조금씩 세우고 중요하지 않은 게임에서 하나씩 빠져나올 때 생깁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오래 시끄러웠다면 그 말만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 말 아래에 있는 내 마음을 봐주세요. 어쩌면 그곳에 내가 오래 돌보지 못한 나 자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